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알래스카의 초대형 LNG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과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취임 이후에 광폭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꼭 집어서 한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와 함께 알래스카에 와서 LNG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캐피탈 힐 국회에서 한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공신력이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세계 언론들도 한국이 알래스카에 LNG 가스관을 공사를 주도적으로 할 것 같아, 이런 보도를 했고요. 또 한국 증권시장에서는 코스닥과 코스피에서는 이 유틸리티 관련주 가스관을 건설한다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주 유틸리티 또는 인프라 건설주, 이런 회사들 주가가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대폭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 자, 우선 알래스카 가스관이 뭐냐, 이 대목부터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래스카라는 곳은 미국의 50번째 주 아닙니까? 원래는 이게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러시아 땅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여 년 전인 1867년에 제정 러시아 시대 때, 지금 소비에트 공산당이 들어오기 전에요. 그 차르 러시아 황제가 이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 팔았습니다. 당시에 가격이 720만 달러예요. 인플레를 감안하고 요즘 시세로 환산하더라도 알래스카라는 거대한 땅을 단돈 720만 달러에 팔았다. 이것은 거의 거저 넘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알래스카라는 곳은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18배 정도 많은, 대한민국 남북한을 합한 것보다 18배 많은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도 가장 큰 땅이에요. 이 엄청난 땅을 러시아는 왜 단돈 720만 불에 넘겼을까? 당시에 국제 정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남쪽에 크림 반도라는 그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흑해에서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는 상당히 중요한 요충이거든요. 그 당시에 터키와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 쟁패전을 두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고, 여기에 영국도 튀르키예 편을 들면서 세계 국제전쟁으로 비화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크림반도가 막히게 되면 사실상 이 러시아의 해상이 완전히 봉쇄당한다. 이래서 건곤일척의 각오로 한판 승부를 벌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졌고, 마침 그 당시에 알래스카는 모피 산업으로 약 한 100여 년 동안 나름대로 경제적 가치가 있었는데, 모피 사냥꾼들이 수달을 비롯한 북극 지방의 동물들을 하도 남용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모피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빠져나오고, 특히 러시아가 알래스카 지역을 통치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공권력은 해변가에만 미쳤고, 저 위에 산속은 얼음덩이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은 여전히 반 러시아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기도 했거든요. 골치가 아프니까 이것을 판 거예요. 이거 덥석 미국이 이제 받아 먹었는데, 당시에 미국은 720만 달러에 이걸 사왔다고 해서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쓸모없는 쓰레기 땅을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왔느냐. 참 세상은 시대에 따라 가치 판단이 굉장히 달라진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로부터 이 30년 1867년에 미국이
알래스카를 돈 주고 사왔는데요. 30년이 지난 1896년에 여기서 대대적인 금광이 발견됩니다. 자, 미국의 골드러시. 이것은 1849년에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터져서 사실 미국 경제에 중대한 분수령을 이루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 세크라멘토의 캘리포니아의 금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실망한 세력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실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알래스카에서 금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래스카로 넘어가고 아메리칸 드림은 알래스카 드림이라는 말이 돼버린 것이죠. 알래스카라는 말 자체는 영어가 아니고 러시아 말입니다. 섬이 아닌 땅이다 이런데 러시아에서 바라볼 때는 그 섬처럼 보였거든요. 베링해를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에 붙어 있는 아주 거기는 높은 산도 있고 특히 맥킨리 산 같은 경우에는 미주 대륙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고상돈 산악대장, 고상돈 대장이 정복을 하고 내려오다가 참 안타깝게도 사망을 해서 유명을 달리한 그런 우리에게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산이기도 하죠. 그런 산이 대부분 얼음으로 덮여 있는 동토의 땅인데요. 거기서 1896년에 이제 금광이 개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 가치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알래스카 매입한 지 꼭 100년이 되던 1967년, 제가 1867년에 러시아가 미국에 팔았다라고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꼭 100년이 되던 1967년 100주년 기념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알래스카에서 원유가 터져 나옵니다. 또 가스도 대규모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이 된 것이죠. 이것을 720만 달러, 단돈 720만 달러에 팔아치운 러시아에서는 이 매각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에 따라서 정당한 거래 절차에서 계약까지 하고 돈까지 지불한 이상 더 이상 뭐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서 달라 말라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원유뿐만이 아니라 약 한 5, 6년 전에 그 알래스카의 북쪽 바다, 그것을 노스 슬로프, 흔히 우리가 북극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북극에서 거대한 LNG 그 청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것은 미국 전역에 LNG보다 더 많은 양, 그리고 경제성도 훨씬 높다. 그래서 미국이 또 한 번 에너지 강국으로 부강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희망을 끌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노스페이스, 노스슬로프 이 지역의 LNG는 그 지역이 북극인데요. 얼음으로 꽁꽁 묶여져 있거든요. 얼음의 두께가 뭐 1000km 이상 넘어가는 완전한 생동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배가 접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아직까지도 이 북극에, 알래스카 북극의 LNG가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았거든요. 바이든 정부 시절에 알래스카 주민들 또는 많은 사업자들이 이것을 좀 개발하자, 정부가 지원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성이 없다. 그리고 또 환경 피해도 크다 해서 허가해주지 않았더랬습니다. 이 당황한 알래스카 지역 주민들, 알래스카 주정부는 이 석유 회사하고 접촉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 석유 회사들과 접촉을 했는데 이 석유 회사들도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다 지금 철수해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휴 폐지가 된 것이나 다름없던 그 황무지나 다름없던 이 알래스카 북극의 가스전 여기에는 잊혀져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아주 국가 프로젝트로 미국의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그 값싼 에너지로 미국의 제조업을 일으키겠다라는 제조업 굴기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알래스카 LNG가 아주 전략 산업으로 급부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경제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미국 정부도 새로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할 돈이 여유가 많이 없죠. 미국 정부 잘 아시는 대로 국가 부채 누적되고 있고 재정 적자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다른 나라 자본으로 한번 개발해보자 고 호시탐탐 노려왔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안덕근 이 산업자원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다녀와서 러터닉 미국 상무장관과 대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이 알래스카 LNG에 그거를 경제적으로 유용하게 하려면 거기서 가스관을 심어서 약 한 1300km 되는 거리를 남쪽 앵카리 쪽으로까지 빼와야 됩니다. 그 가스관을 한국이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한미 간에 구두 합의, 합의라기보다는 서로가 이해를 어느 정도 같이 교류를 했다. 그래서 안덕근 상무부 장관은, 우리 통상산업부 장관은 한국에 들어와서 기자들에게 한미 간에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을 위한 한미 간의 실무 협의단을 건설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한국이 여기 투자하려고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투자는 한국도 정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물론 알래스카 LNG 굉장히 유망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리도 가까우니까 한번 해볼 만은 하죠. 근데 문제는 경제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알래스카 LNG의 파이프라인 1300km 이 건설에 상당한 필이 꽂혀 있으니까 앞으로 한미 간에 무역 마찰이 생겼을 때 우리가 트럼프를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 하나의 교환 잣대, 우리의 카드로 갖고 있자,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좀 시시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하자마자 러터닉 상무장관과 안덕근 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실무 협의를 시작하는 선이다라고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한국이 강력하게 하기를 원한다, 아주 엄청난 일이다 라고까지 공표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관세협상 카드 하나가 날아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하고 협상도 안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강제로 우리가 해야 된다면 기업들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에 자금 부담은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앞질러서 말을 터뜨린 것, 그것 또한 협상의 전술일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신중했어야 됐다. 자, 여기 들어가는 돈이 약 57조인데요. 기술도 엄청납니다. 이 가스관은 얼음 그 밑에 있는 지층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가스관,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독일이 갖고 있는 그런 가스관보다는 훨씬 더 깊고, 또 그 가스관의 외벽 장치도 더 튼튼해야 해두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꼭 집어서 우리 이 알래스카 가스관을 공동 개발하겠다, 물론 여기는 일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미국 의회에서 한국이 중점 협력 국가로 언급이 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그리고 좀 더 너무 앞질러 간 것이 아니냐, 미국의 애를 좀 닳게 하면서 천천히 협상의 카드를 풀었어야 우리의 한미 간의 관세협상, 통상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대목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알래스카 LNG 가스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어떤 사업이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할 곳이 별로 없다. 그런 미국의 정유회사들도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것을 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경제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그 개발의 조건 또는 개발 후 이익 분담금 이런 데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반영하는 그런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미국 의회에서 나온 알래스카 LNG
1300km의 초대형 LNG 가스관 건설과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장이란 제목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